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아마 앞에 홍의원 위원장, 모진이 회장님을 등등해서 우리 공동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역할 실무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여쭤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씩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으니까 한번 보면은 제가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갔습니다. 작년 제가 7월 1일 날 본소에 이제 신문국이 돼가지고 1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군수님 만나면서 이런저런 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해서 이참 요청해서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뭐 잘 메모시니까 우리 넘어가시죠. 고민전 우리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례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 고민정입니다. 군수님이랑 완주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차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삼례중학교 학부모회장 장정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삼례중학교 앞에 행복주택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거기가 물을 다 잠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쪽으로도 물이 넘어올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그래서 그 행복주택 들어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공사장이 인근에 있다 보니 이렇게 중학생들도 은근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좀 지켜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공지구 의인 아파트 입대 회장 홍수열입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제가 이제 봉동에 살다가 전주에 나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주에서 매연 이런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 방충망에 매연이 다 맺힌 거 보고 도시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매연 이게 맺힌 거 보니까 이런 데서 살 수가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고 이런 봉동에 와가지고 완주군에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 또 폐기장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이 왜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저는 참 이런 문제는 군에서 앞장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여건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온초연 회장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용수입니다. 저희는 선관위 있는 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전주 만성지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완주군으로 편집된 지 6개월 정도 좀 돼가고 우리 유 군수님을 배운 지는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만경강 거기에서 4월달에 뵀는데 그때 저는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날짜로 우리 완주 국민이 몇 명이지가 않아요. 94,000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읍 다음 5번째인데 정읍을 제끼고 4번째로 올라갈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완주군이 뭔가 다른 시도보다 경륜이 있고 청정하고 그런 뭔가가 자신감의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지금까지 완주군으로 이쪽으로 편입된 걸 갖다 잘하는 척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차치하고 우리 교수님의 적극 경험을 펼쳐줄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동 둔산리에 있는 청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서영건입니다. 저는 폐기물 수박장 때문에 여기 참석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너무 악취로 인해서 저희 주민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박장마저 승인이 된다면 저희 초중학교, 중학교 학부모 포함해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완주 국민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경청에서 허가를 주신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반드시 반대를 해주셔서 이게 무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원초등학교 부위원장 김현진입니다. 저도 폐기물 수박장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참석했고요.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네에 싱크홀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운전하기가 좀 많이 불편한데 싱크홀 좀 빨리 좀 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명의 환경감시단과 김수입니다. 저는 환경감시단으로서 완주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공기도 안 좋고 이번에 제주코에스 화재 사건에서 저희 집 가고 왔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서 쇳가루가 나른다고 하나 그런 거는 언제쯤 해결을 해주실지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중요하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환경감시단 김영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던 게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완주 명예 환경합시단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박장 문제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수박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치로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실시간 부족하거든요. 군에서 이것을 똑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없고, 근데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완주구 출입기자단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것을 그쪽에 대한 찬반 유무를 떠나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일부 특정 언론에서만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그쪽에다가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언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은 다 제껴두고 이권 다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크게 안 받아줬으면 되겠고,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많은 그 언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만 저희를 좀 대변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늘 안타까운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단 홍경현입니다. 제가 프루지오에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소각장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좀 걸고 그리고 우리 성봉지구에 바로 하면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걸 반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패치 활용하는데 이거요? 네.
저는 그 저희 청안초등학교 총동문회 그 사무국장으로 참석한 김윤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소각장 문제로 왔는데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프랜카드도 보고 이제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사실이면 왜 생겨야 되는지 어떤 사유와 좀 타당성이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개인 회사를 위해서 국민이 아닌 개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푸르지오 삼풍지구 푸르지오 일대의 정책이사 여주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주변 아파트까지 해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관계로 내년이면 중흥도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아이들이 60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 초등학교도 들어서는 입장에서 소각장은 반드시 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선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최은주입니다. 먼저 완주군이 아동 친화 도시인 만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오지 않아도 군에서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소각장, 폐기물 단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넘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몽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손명옥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다들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소수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자나 톡으로 항상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Y 식자재마트 이사 김유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폐기물 대해서 이제 교수님 의견도 듣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자체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완주사랑 상품권이 사용이 되고 안 되고 있는 매장이 좀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도 사용이 됐다가 어느 순간 지금 사용이 안 됐다가 또 다시 일반 발행이 아닌 상품권은 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군청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것만 보고 손님들이 인터넷을 못 하시는 손님들은 무작정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안 된다고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요. 구입하는 은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 조금 매장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이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몽소초등학교 부위원장 김태희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매립장 예전에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폐기물이라 그러면은 자다가 잠이 벌떡 깰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었는데 소각장 얘기까지 터지니까 진짜 가족들이 그래서 이사 가야 돼? 제 주위 분들도 이제 몇 년 살았잖아. 비가 왔을 때 이사 가.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지자체에서 강경하게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입장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된대요 라는 식으로 바뀌지 않고 강경하게 계속 고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주중학교 학부모회장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별다른 다른 말씀 드릴 건 없는데 저희 읍내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등산인 쪽하고 좀 별개라서 좀 다르게 느끼긴 했었는데 이번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는 지금 아이들이 현수막을 많이 보고 좀 많이 몸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뒤에 계신 그 중산이 그쪽이나 선보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다 같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수님께서 조금 하루빨리 조속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완주중학교가 조금 오래된 학교라서 좀 이런 시설면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완주중학교뿐만 아니라 완주에 있는 조금 노후가 되고 좀 많이 좀
오래된 학교가 좀 있어요. 그 학교들을 조금 더 시설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교수님께서 좀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그런 거를 조금 좀 시설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완주 산담 모니터링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시간대별로 이제 나는 악취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오롯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소각장마저 이게 된다면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앞으로 살기 좋고 공기 좋은 완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군수님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렉시엔 아파트 대표 유재열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저기 1, 2주 전에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상 보니까 둔산리하고 삼봉지구의 날씨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좀 받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의 강한 반대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삼리 석천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산천하고 석탑천에 합쳐지는 그 부분에 매년마다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을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저는 내년 1월에 중흥 S클래스 입주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삼내에 땅이 내가 70억을 투자를 했어요. 상업지역에다. 근데 어제서 알은 거예요. 청천 날벼락이 마루만에 날벼락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밤잠을 못 잤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이 좀 체계적으로 플래카드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정부에 뭐 헐게성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뭐 벤치를 가지고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3년으로 그 완전 올인했어요. 올인했는데 나는 전국적으로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에 IC가 가깝고 그 다음에 공업단위가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예? 서울 쪽 가까워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나 간다고 그러고 2차전이 내일 모레 정도 해서 확정된다고 그러네요. 군산으로. 근데 이 정말로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의지에 대해 도심 가운데 나오는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삼봉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소각장 설치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환경청에서 승인이 이제 반려가 안 되고 그대로 승인이 됐을 때 이제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태권도의 매입장 반대 집회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신 중에 유일하게 두 분이 항상 참석하셨어요. 그때 한 분이 지금 군수님이었습니다. 그때도 폐기물 매입장 반대할 때 그 주민협회에 서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오늘 말씀하실 때 반대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폐기물 그때 반대하면서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사항은 뭐냐면 지금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결국 허가권자가 우리 군수님이 아니시고 지방환경청이었고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결국 그렇게 힘들게 주민들이 싸웠고 또 현재까지는 들어서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그 업체는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만금 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환경청에서 허가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우리 군수님 의지 가지고 반대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업체들은 계속 또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정한초 우리 동문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소각장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소각장은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청에다 신청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폐기물이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너희가 나온 쓰레기는 너희가 치워라는 게 모토지만 이분들이 환경청에 뭐라고 신청을 했냐면 전국에서 나오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을 여기에서 소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저희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완주에서 나오는 소각장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 운영하려도 경제적인 타산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완주에서 소각장이나 폐기물 매립장을 완주에서 나오는 것만 운영하면 그거 할 업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 업체를 여기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완주에서 폐기물 관련된 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전국에서 갖기 싫어하는 것들 완주금으로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결국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민 입장에서 절대 반대고, 다행히 군수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반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이 투쟁을 할 적에 그 주민 몇 분하고 이렇게 항상 싸웠거든요. 이게 지금 2003년도, 5년도에 지금 이게 소각장이 취소가 된 사업이에요. 제가 그 동네 당사자고, 그 동네에서 제가 소각장 매립장을 반대해왔고, 테크노밸리 2단지 거기에 제가 주장을 맡아서 반대해왔고, 저는 60년을 이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살았고요. 봉서초등학교를 다녔고, 봉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부터 해서 봉서초등학교 저희 아버지가 1회고 제가 28회고, 저희 손자들도 이제 거기 이제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을 막고 반대하는 이유는 이 환경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잠깐 빌려서 쓰고 우리 후세한테 그대로 좀 좋게는 못 물려줄 망정 너무나 오염된 상황에서 물려주는 것은 우리 앞세대에서 불행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우리 후세대한테 조금이나마 양심적으로 좀 쓰고 그대로 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맡고 있거든요.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의 치를 지역에서 소각을 하고 매립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있어야겠죠. 근데 항상 소각장이나 이런 매립장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다가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99%.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저희 그 옆에 바로 그 공원이 있어요. 우리 그 무슨 공원인 거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매장장도 있고, 과장 납골당도 있고, 자연장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저도 죽으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자연장으로 가든 가야 되거든요. 그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바로 옆에다가 이 소각장을 하겠다고 2005년도에 제가 막아서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20년이 지난 이쯤에서 다시 또 이 소각장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한수를 더 떠서 지정 폐기물까지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삼내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삼봉시하고는 특수통이 불면 100% 이 뭐 먼지나 그 다음에 매연이나 이런 게 삼봉시로 100% 놀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둔산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거죠. 딱 거기가 정상적으로 중심지, 삼각지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요, 익산 왕궁이고요. 그 다음 식품 클러스터가 좀 바로 또 옆에 있고요. 그냥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삼각지인데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 소각장을 하겠다라고 다시 20년 만에 다시 지금 돌발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늘 솔직히 얘기로 저는 7명, 8명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전에 다 와갔거든요. 매립장도 소각장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온 숫자만 해도 천군만마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 모든 그 대단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배짱 좋게 거기에다가 허가를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 허가를 받아갖고 와도 우리 완주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만 믿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한번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생산성 있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 바쁘신 분들, 귀중한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해드리냐 정말 제가 좀 미안해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학교의 또 시세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언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이렇게 오늘 모임을 가지시면서 다 철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돌아봤어요. 전부 다 철거해 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완중을 믿으니까 좀 확실히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든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퇴직 크로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는 간단히 드려야겠네요. 퇴직 크로스의 화제라는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3시 반에 제가 아파트 불을 켰더니 불이 들어갔다가 툭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우리 집만 나가는가 해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군수가 있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전화를 파출소 전화했더니 퇴직해서 큰 불이 나가서 현재 파출동 혼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에 전화했더니 상황실에서 연락 취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그리고 거기 언제 간다고 저는 아파트 코앞부터 사니까 그래 바로 나왔어요. 거기에서 봐왔던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도지사와 기관장들한테 이것 정말 우리 한번 꼭 알아야겠다. 참고를 하시라고 이걸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제가 바로 가서 봤는데 이 불이 거기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양광에. 태양광 오신 분들은 한번 꼭 지금 참고할 겁니다. 이 태양광 이 공장이 있는데 이게 이 불이 나는 밑에서 불이 앉아갔어요.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널러가 이게 쫙 널러가는데 왜 저렇게 불이 널러갈까? 도끼불 같이. 그 순간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벌써 수방차량 불 뿌리고 그 다음에 진두지휘하고 등등 하는데 아무리 불을 이렇게 부어도 이 불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이상하다. 지금 전체가 그리고 4개 등이 있고 1개 등이 여기 있는데 그 전체가 다 탈 때까지가 7시 반까지 가서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경찰서장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중에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태양광 정말 위험하대.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 안 했으면 그 불은 한 동네 2곳만 타고 끝났습니다. 이게 필름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같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앞으로 태양광이 불났을 때 그리고 전원제를 써야 되는 문제를 저희가 기관장회에서 이거 정말 빨리 연구해야 한다. 이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태양광 같은 것은 하시려면 그걸 항상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했던 것이 뭐냐면 좀 학교에 동수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새벽에 좀 가서 물 청소라도 해주도록 군에서 새벽에 나와서 했던 거. 그런데 그게 금요일날 아침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6시쯤 넘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현대 공장장 전문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대주크로스의 부품이 안 들면 이 울산과 공장 이게 현대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전기를 좀 넣어줘야 어떻게? 전기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전의 본부장한테 새벽에 전화했더니 서울에 회의가 갔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우리 관계자 책임자들 전체 소집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거기서 과장들 전부 다 국장 다 와가지고 한전도 거기 참여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4개 동이 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한 개 동 남은 데를 거기를 이제 직접 연결했는데 전기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 12시 반쯤에서 또 현대에서 연락 와갖고 전기 설치는 됐는데 전기를 연결 못한대요. 왜 그러냐? 전기 안전공사에 이것이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 전기 안전공사에서 또 전기 안전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긴급하게 조치해서 다른 거 절차 필요 없이 지원 출동해서 했어요.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5시 반쯤 되니까 또 활력을 전화가 하는 얘기가 다 됐는데 가스가 이제 도시가스가 또 들어와야 많이 된다. 금요일날 6시가 됩니다. 다 지금 다 틀어버리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어떻게 연락이 돼서 회장한테 사정을 했어요. 현대가 쓰게 되면 이게 사회적 문제 아니냐 했더니 직원들 다 퇴근을 어떻게 하냐 불러서도 지역이 아니냐 해서 밤 9시에 가스를 지금 개통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주에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저 봉선중학교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좀 더 늘리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에 그때 좀 여러 가지 환경문 적응이 안 됐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가면 다시 한번 점검했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지금 잡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 감시단을 저희가 60명 이상 진행을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환경의 문제는 신고만 하는 출동하게끔 저희가 새로운 걸 준비해놨습니다. 별도로 차를 구해가지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수재와 관련된 것은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신고 오시면 지금 저희가 다 계속 출동 나가서 좀 하고 있고 바로 어떻게 한다는 알리니까 기타 없이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 말씀 주시는데 언론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까지 다 지금 이제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이게 언론에서 돌아간 상황을 그때그때 보도해 주니까 저기 있는 그대로 보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소각제 문제만큼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부딪힐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완주의 환경과 관련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해결됐어요. 돈사업내도 이번에 다 완주에서 매입해가지고 처리했죠. 아예 돈사를 아예 없애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분 때문에 얼마나 정리했습니까? 어떤 분은 90일쯤까지 그냥 계속 단식으로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폐지시키고 새롭게 출발시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 소각장 문제만큼은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5년에 또 한 번 더 치료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완주군을 가지고 혈류도 없이 어떤 완주군의 땅을 갔는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권한이 환경청에서 1차적으로 권한이 있지 각 지자체마다 폐기물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찬성은 별로 없겠죠. 여러 가지 환경청에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의견을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자료라든가 부당하다든가 등에서 자료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미리 직원들 가서 여기는 대선 안 되기 설명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다고 말씀드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될 수 없는 사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10,000세대가 더 넘어요. 이 주변에. 그 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4개가 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소 특화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된 겁니다. 50만 평. 돈은 국가지로 써서 우리 320만 평이 공단이 되어 있고 이번에 50만 평, 370만 평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께서 와서 도지사와 저와 익산시장이 4명이 주로 토론하고 많은 배석을 많이 했죠. 그저 선정이 됩니다. 이 수소 특화 산업단지가 안 될까 봐서 진짜 불안하게 떨면서 얼철철 준비했는데 해서 됐는데 문제는 이거 시작도 아니는데 50만 평이라 신청자가 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 된 사람이 71개월째 54만 평이다. 50만 평 추가됐던 예고다. 이걸 지금 간곡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년에 지금 이제 무궁화호가 다니지만 거기에 KTX를 세우는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거다가 소각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완주군을 제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 완주군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환경청에서 관리해서 완전히 끝내는 걸로 1차 나갈 것이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홍인영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게 타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완주군에 이제 그것이 온다면 저희가 그 개발 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지를 걸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 불안하거나 하지 말고, 혹시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는 제가 만일에 이 소각장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앞으로 소각장이나 폐기 문제는 어떤 특정 업체가 절대 도움이 이익이 안 될 겁니다. 뭐냐면 저희는 이번에 현재 소각장을 현재 광역 소각장을 지금 현재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전주시에서 오고 있는데 완주도 한 군데가 신청했더라고요. 지금 3군데가 신청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어떤 것이 더 가장 효율적인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역 소각장은 곧 결정이 될 겁니다. 완주의 소각장 문제라든가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완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우리 처리해야죠. 외국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공모를 할 겁니다. 뭐냐면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폐기물을 한다면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앞으로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거나 커플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테니 이것을 들어주셔서 그 공개를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갖고 그 신청한 것 중에서 가장 또 적합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주민한테 피해가 없이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의견이 보인다면 그것을 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업자가 제가 듣기에는 뭐 땅을 준비해서 이런 아마 그 공익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사익을 가지고 해서 절대 땅 갖고 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적당한 장소에 있으면 그 자리에 수용해서라도 하지, 그 개인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장사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서로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서라도 토라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업종을 보고요. 우선 먼저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우선 옆에 이번에 국제 받아가 국제하고 승진한 우리 김충만 부장 잠깐 인사하시죠. 하여튼 이렇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관을 하겠습니다. 함정장 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아까 3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세 가지 민원 문제를 메모해놨거든요. 면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업장으로 승인 나가신 안수철 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장 한수철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명확히 소각장을 지원 않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일 것도 없죠. 모일 것도 없고 녹음하세요. 왜냐하면 이 법적인 문제에서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인지를 저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해버리면 그 뒤에 감당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더라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제가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장소가 거기 아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있고 더더구나 있는 것도 이제 지금 악취미를 많이 더 주차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가 더구나 우리는 공단을 서서히 수소라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라고 할 정도로 수소 관련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청정에 가서 거기다가 그거 하나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 되는 거에서 제가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좀 군수지만 청장뿐이 아니라 휴대한 대통령 만나서 할 정도로 되니까 마시고 저를 믿고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고 쓰레기 같은 것도 요즘에 보면 이 운동 좀 하려고 해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공지구에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그 두산이나 그 공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공지구는 한 6천 년 세대 이렇게 들어서고 차후에 또 이 지구를 이렇게 들어서볼 예정인데 그쪽에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전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군에서 좀 나서가지고 그 공간 지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추진을 좀 빨리 당겨서 좀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거 뭐냐면 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중학교가 지금 들어서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교육청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하셔가지고 아까 이렇게 저희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하시는구만요.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수님께서 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학교 문제는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저만 보면은 그냥 고개 들릴 정도로 그냥 상공 중학교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임기내 반드시 마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저 촉구를 어떻게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관계는 지금 참고 말씀드려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저희가 강하게 연락합니다. 문화관광 등등 해서 앞으로 생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놀랍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냥 탁구장 9개다. 우리 완전 9개 있습니다. 전주에 2군데 있습니다. 18호로 다니는 우리는 36군데 있지만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족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장도 14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현대에서 4군데 더 의지해요. 그래서 현대에서 이번에 무려 3, 4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 걸 더 늘려야 입장입니다. 컨벤션을 지어가지고 유소년 아이들 거기다가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한 7, 8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재 급하게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거. 식사가 끝나고 난데 그때는 좀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걸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댐 무너져가지고 오송 난리 난 것도 그 댐이 안 터지게 했어야 하는데 터졌잖아요. 근데 하여튼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기했던 걸 아실 겁니다. 14개월 내에 반드시 대기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미리 우리가 참고로 한번 드릴까요? 여기 6층에 5층이죠? 5층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은 그 13개월을 화면을 지금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가다 싶으면 전화 한 통은 발출동을 이렇게끔 해서 우리가 13개월에 구석구석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언제 다음 기회에 오늘 조금 늦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그 영상을 보면은 여기서 앉아서 어떻게 움직여서